안녕하세요. 소프라노 서이슬입니다. 안녕하세요. 테너 최용석입니다. 건강하세요라는 그 부제를 붙이게 된 계기가요. 작년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인사말이 건강하세요. 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말을 붙이게 됐고 사실 이게 너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다들 너무 지쳐 있고 다들 이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뭐 저희가 뭐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냥 저희들의 음악을 통해서 약간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고 그 사람들한테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네, 저희가 항상 가장 많이 하는 건강하세요라는 말로 이렇게 부제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건강하세요라는 말을 붙이게 된 계기가 요즘에 건강하세요라는 인사말이 먼저 오고 가게 되잖아요. 근데 특히 요즘에 더 저희도 나이를 먹고 부모님도 나이가 연세가 드시잖아요. 그래서 막 요즘 더욱더 막 아프신 분도 주위에 너무 많고 막 정말 암 환자도 계시고 주위에 편찮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위안과 조금 스트레스를 좀 해소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도 이제 무대에 못 쓴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래서 임 대표님께 조언을 구했더니 대표님께서 너무 그냥 하라고 도와줄 테니 그래서 그때 저번 달에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뉴욕 경제 문화 포럼. 그래서 신년 음악회를 하는데 그때 대표님께서 노래 좀 부탁드린다 해서 그때 좀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최근에 연락하는 최영석 오빠 이번에 이태리에서 귀국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빠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한번 포럼에 나가자. 그래서 같이 나가서 연주를 했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그럼 이 조합으로 한번 연주해보는 건 어떻겠냐. 이래서 이 연주 갑자기 결정하게 돼서 이렇게 음악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학교를 그렇게 같이 오래 다니지는 못했었어요. 제가 4학년 때 이게 1학년으로 들어왔었고 1학기하고 휴학을 네, 했어가지고 한 학기만 같이 다녔었는데 뭐 그 뒤로 또 계속 연락하고 이제 같이 유학하면서도 계속 이제 나라는 달랐어요. 저는 이탈리아에 있었고 여기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그래도 얼추 시차가 좀 안 맞긴 해도 이렇게 연락을 계속 하고 지내면서 계속 좋은 관계 유지하다가 근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이어진 연일 수도 있는데 항상 좀 달랐었어요. 제가 한국 들어올 때는 미국에 있었고 한국 들어올 때는 제가 이탈리아에 있었고 근데 이제 다 들어오게 돼 버리니까 그러다가 이제 지난달에 그 뉴욕 경제 문화 포럼 상반기 글로벌 문화예술인의 밤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처음 연주를 같이 하게 되고 연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참 편하니까요. 아무래도 친한 사이끼리 연주를 하게 되니까 편한데 그러면 좀 더 공연을 한번 기획을 해보면 어떻겠나 했는데 사실 저희가 좀 그런 걸 기획하기에는 아직 경험도 없고 할 수 있는 그게 너무 많이 막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뉴욕 경제문화포럼 임대순 대표님께서 말로만 하지 말고 도와주실 테니까 이렇게 한번 기획을 해봐라 우선은 그래서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셔서 이렇게 이번 다음 달에 올라가는 연주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는 중학교 때부터 보통 노래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항상 저희 한국 가곡이 아닌 이태리 가곡, 독일 가곡, 아리아, 뭐 불어 가곡, 영미 가곡 등 막 다른 나라 언어를 되게 많이 사용하는 언어를 하는데 코로나이기도 했고 저는 꼭 항상 한국 가곡을 들으면 되게 짠해지는 게 있어요. 마음이 한국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리틀댄스 예술단 활동을 되게 오래 했었어요. 잠깐. 그래서 되게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해외 공연을 되게 많이 갔었어요. 특히 미국을 많이 갔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때 당시 리틀댄스 예술단 합창 솔리스트였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합창 선생님께서 한국 가곡을 선택하셨어요. 고향의 봄
그 노래를 선택했었는데 항상 그 노래를 부르시면 그 미국에 계신 한인분들이 그렇게 엄청 우세요, 많이. 그리고 공연을 끝나고 뭐 만찬회 같은 데도 가보면 항상 오셔가지고 너무 고마웠다. 그 노래를 듣고 고향 생각이 너무 나서 너무 뭉클했고 계속 손을 잡으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이 많이 깊었고 저도 그 노래를 부른 게 되게 좋았어요. 한국말을 어쨌든 제가 제 고향이니까 언어를 직접 전달할 수 있잖아요. 막 보통 아리아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거를 아무리 해석한다 하더라도 저의 마음에는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오빠한테도 얘기해보니 오빠도 그래 그거 오빠도 해본 적이 없다 하더라고요, 한 번도. 그래서 한국 가옥으로 저는 가정 환경도 그렇고 더 사사하시는 분들이 다 미국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이셔가지고 저도 되게 이태리, 독일, 프랑스 이런 데 되게 많이 가고 싶었어요, 당시에는 어릴 때. 근데 저 친한 오빠도 계속 미국에 살고 있고 그래서 가족 영향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성악을 공부하고 성악가로 활동을 했다는 사람이 한국 가곡에 큰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오페라가 좋았고 오페라가 좋아서 그걸 동경해서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게 됐고요. 그래서 그 한국 가곡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지내다가 그냥 좀 외로웠나 봐요. 이탈리아에서. 그냥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우연히 한국 가곡 중에 가고파라는 가곡을 이렇게 아는 선생님께서 부르신 게 있길래 들어봐야겠다 해서 눌렸는데 제가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그리고 쭉 창원에서 자랐고요. 근데 첫 가사가 이제 내 고향 남쪽 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좀 뭔가 모르는 이게 감동과 뭐 위로 이런 걸 받게 되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편하구나. 그냥 이탈리아 오페라는 저 이탈리아 말을 공부를 하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태리 말을 배웠다고는 하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고 불러도 이렇게 크게 와닿는 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가곡은 가사에서 오는 그 감동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가장 큰 매력으로 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많이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이번 공연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게 제가 생각하는 한국 가곡의 매력은 가사인데 그 가사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 음악도 좀 다르고 이탈리아 음악이랑 그래도 그거를 이제 약간 어려움이 좀 있긴 해요. 지금 사실 준비하면서 좀 다르구나. 그래도 너무 재밌고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객분들도 뭐 아리아 같은 거 부르면서 소리 막 이렇게 지르고 막 소리로 없어 감동을 주는 것보다 뭔가 좀 그 한국 가곡만의 그 따뜻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요를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 동요 하다가 제의를 받아서 리테니스 예술단 들어가게 됐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한국 무용이랑 노래를 병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식으로 배우게 된 건 중학교 1학년? 선화예술중학교 들어가는, 그러니까 저는 선화예술중학교를 무용으로 들어갔어요, 한국 무용으로. 근데 그 합창단 선생님께서 너는 무조건 노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때 전과를 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정확히 성악을 시작했어요. 다들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초등학교 때는 바이올린을 했습니다. 바이올린을 5학년 때까지 하다가 그만두게 된 계기가 조금 이상한데 제가 농구를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손가락을 다치면 안 되니까 너 그럴 거면 바이올린을 그만두든지 농구를 그만두든지 하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는데 바이올린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음악은 되게 좋아했었어요. 어머님이 피아노 전공하셔가지고 학원을 하셨었고 그래서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걸 하다가 그래서 5학년 때까지 바이올린하고 그만두고 6학년 때 한번 동요 대회를 나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러고는 성악을 안 하다가 중학교 가서 그냥 오페라 같은 거에 관심이 좀 가고 그래도 중3 때 처음 시작해서 고등학교를 예고로 진학했습니다. 저는 원래 신혜옥 선생님을 되게 좋아했는데
저는 저희 사사 선생님, 박수영 선생님을 제일 좋아해요. 사사 선생님 어, 빼야지. 네, 네, 사사 선생님 빼야지. 선생님이 되게 스타였을 때 저는 레슨을 안 받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냐면 특히 음악가들은 되게 예민하잖아요, 성격이. 근데 저희 선생님은 항상 뭐 혼내시거나 한 적도 없었고 그냥 인간으로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노래를 계속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테크닉 쪽 같은 거는 신혁 선생님이 진짜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저랑 음역대도 물론 비슷하고 되게 그 나이 때 정말 세계 월드스타잖아요. 그게 되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노래 해봐도 그런 스킬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되게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서 항상 노래 연습할 때 항상 신영 선생님 노래를 틀고 유튜브로 보고 공부하고 있어요. 아직도. 저는 이제 이탈리아 테너 중에 니콜라 마르티누치라고요. 투란도트로 정말 유명한 선생님이신데 제가 아까 사사 말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레슨을 받는데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 무서워요. 성격이 너무 불같고 저렇게 좀 안 좋은 말로 성질이 더러워야 노래를 잘하나 할 정도로 소리도 정말 세거든요. 근데 마냥 너무 좋아하고 그러다가 갔는데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선생님이 생긴 것도 부리부리하게 생기셔가지고 근데 선생님이랑 뭐 1년 2년 공부하다가 이제 나중 돼서는 정말 가까워지고 정말 많이 배우고 선생님을 통해서 지금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악가라고 뽑으면 네, 그 선생님을 말하고 다니고 있고 예전에는 뭐 파바로티도 좋아하고 유명한 성악가들 많은데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실제로 소리를 못 들어본 게 너무 좀 아쉽고 네, 한국에 왔을 때 그럴 때 들어봤어야 하는데 그때도 못 들어보고 제가 나가기 전에 또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정말 아쉽고 실제로 들어봤던 성악가 중에서는 니콜라 마르티누치 선생님 제일 좋아합니다. 10대 중반? 여자들은? 네, 여자들은 초중반인 것 같아요. 40대까지? 근데 네, 남자들은 또 파트에 따라 다른데 40대, 50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베이스나 이런 데는 한 50 정도로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좀 발성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발성이 좋은 사람들은 지금 이탈리아에 레오누치라는 바리톤이 있는데 80인데도 오페라를 하시거든요. 저 70대 중후반 때 연주를 스칼라에 보러 갔는데 그 일 바르비에리 시빌리아 이발사를 하는데 처음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소방서에서 보면 그 봉 타고 내려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그걸 타고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리아를 부르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앵콜을 요청하니까 한 번 더 부를 정도로 처음에는 뭘 드시길래 저렇게까지 노래를 하시고 저 나이 때 저렇게 하시나 했더니 물론 자기 관리도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이클 동호회 다닌다 지금도 자전거 타시고 하신다는데 발성이 좋으면 이제 나이가 먹어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큰 것 같아요. 그게 영상으로 봤을 때 좋은 사람이 있고 실제로 봤을 때가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 발성 차이라고는 하는데 영상으로는 정말 안 좋았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정말 좋았던 사람이 있고 실제로는 그냥 그랬는데 영상으로는 정말 좋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봤던 유명한 성악가 중에 그게 진짜 똑같았던 사람이 후안 디에고 플로레즈라고 로시니 쪽으로 많이 하는 테너인데 정말 그 사람은 CD 듣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럴 거면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CD로 듣는 게 낫겠다. 너무 똑같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똑같더라고요. 근데 좀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오는 또 감동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로 듣는 거를 더 좋아하고 실제로 들어봐야 이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그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보는 게 더 좋아요. 네. 왜냐면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분위기도 다르고 그 사람의 컨디션도 다르고 그 다가오는 그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뭐 물론 요즘 유튜브로 보는 게 더 활성화돼 있지만 저는 뭐 연주가 있으면 항상 보러 가는 편에 속해요. 뉴욕 경제문화 포럼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우선 성격이 되게 좋아야 돼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왜냐면 되게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다 각색으로 갖고 있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오시면은 너무 우선 좋은 분위기, 즐거운 분위기, 그러니까 항상 환영받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너무 좋았고 이 또 포럼의 주요 목적은 글로벌 컬처럴 시티즌십이라고 하는데 어디든 해외 각지에서 오든 정말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저의 이웃이에요. 막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을 다 같이 친해지자 뭐 이런 분위기고 특히 이 문화 포럼의 주요 목적은 문화로서 나눔을 하고 항상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조금 불우한 이웃을 많이 도와주고 조금 소외되는 분들에게 문화로서 다가가는 그래서 저희는 주요 목적이 저 테너 최영성님이랑 저도 가서 그냥 노래로 그냥 재능 기부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포럼입니다. 저는 우선 리사이트를 할 것 같아요. 미국에 다시 돌아가서 하고 이제 국제 콩쿠르 같은 걸 나가서 다시 경험을 쌓고 준비를 하면서 계속 저는 연주자로 나갈 생각이어서 최종 목표는 우선 오페라단 들어가서 솔리스트 활동하는 거고요. 아주 나중에 되게 성공하고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됐다 하면은 그때 제 이름으로 된 장학회를 설립하고 싶어요. 그래서 되게 조금 불우한 환경에서 지내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봤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재능 기부도 하고 레슨도 되게 무료로 해주면서 노래에 대한 열정을 계속 갖게 해주고 싶고 되게 불쌍한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길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고요. 가깝게는 6월 달에 창원에서 경남 오페라단에서 주최하는 신인음악회를 예정되어 있고요. 뭐 올해 가장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10월 23일에 영산아톨에서 귀국 독창회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한국에서 첫 발을 이제 내딛는 연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 이후의 일은 또 그때 최선을 다하는 걸로. 성악이라는 게 참 막연한 것 같아요. 정말 모든 성악가들이 다 공감하고 음악가들이 다 공감할 것 같아요. 진짜 성악이라 딱 생각하면 진짜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성악이 어떤 악기보다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목소리를 할 수 있는 한계점을 도달할 수도 있고요. 남자, 여자, 음과 양을 조화를 해서 소리를 낼 수도 있잖아요. 우선 성악이라는 이론은 저한테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 참 성악을 시작하게 된 건 그냥 단순히 재능이 있어서 시작하게 된 건데 제가 노래를 함으로써 항상 공연을 갔을 때 그 노래를 들려줘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하고 해주시는 분들, 관객분들이 계셨어요. 그 말씀으로 인해 노래를 더 열심히 하게 됐고 최근에 코로나로 힘들어졌는데 저희 가족도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때 되게 노래를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 계기가 있어서 그 계기로 평생 직업을 하기로 마음 먹었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저는. 저에게 성악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참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우선은 정말 좋죠. 어렸을 때부터 마냥 좋아했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너는 이걸 직업으로 선택할 거면 직업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넌 너무 팬심이 많다. 그냥 너무 그걸 오페라를 좋아하고 이탈리아에서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 연주 있으면 좀 먼 곳이라도 일부러 찾아가서 보고 기다렸다가 그 대가들 만나서 한마디라도 해보고 그래서 정말 좋아서 시작해서 지금도 좋아서 하고는 있는데 또 참 어려운 게 성악이더라고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발성 기관들을 가지고 제가 컨트롤해야 되고 컨디션에 따라 소리가 나가는 그 또
움직임이 다르고 하다 보니 정말 힘들 때도 많고 잘 되다가도 다음날 일어났는데 안 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힘들게 저한테는 다가온 적도 많았는데 그래도 한 번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저는 계속 해보자. 그래도 더 재밌는 것 같고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래도 좀 감사하게 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